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뵈는 것 같은데요. 제가 9월 3일까지 진료를 하고 9월 3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터키에 넘어가서 12일 월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날 도착하는 걸로 계획을 짜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13일 날 도착해서 13일도 저녁 때 도착했네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이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고요. 코로나 검사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해당이 되고 권고사항이 아니라 특히 저같이 이제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터키 가서 보통은 이제 좀 쉬다 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왔을 때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데리고서 여러 군데를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교회를 둘러봤는데요. 스케줄상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빠듯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은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하루에 거의 한 많이 걸으면 3만 보 정도 걸었고요.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이나 여러가지 면역학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길을 돌아다닐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거의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느 실내나 어느 공간도 딱 정해져 있고 담배 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페널티를 주는데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치 좋고 야외 쪽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거기서 다 담배 피고 있고요. 그래서 야외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카페나 이런 데 가더라도 실내에 있어도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담배 피기 싫어하거나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고역이었어요. 와이프도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나라에서는 또 마스크 끼는 것들이 전혀 거의 전 국민의 거의 90% 이상 95% 이상은 다 그냥 다니시는 것 같고 가끔씩 마스크 끼는 분들을 보는데 그런 분들은 외국인이든지 아니면은 현지인들 중에서도 극소시 일부분만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고 그냥 계속 기침하고 하면서도 그냥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돌아오는 날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입국하는 그날부터 좀 몸이 안 좋았고요. 와이프는 그거보다 한 3일 전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 시기에 조금씩 증상이 생겼어요. 목감기와 함께 몸살 증상이 생겼는데 발열이 심하지 않고 해서 이 정도면 그냥 몸살 감기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검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스스로 치료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능의학자로서 코로나에 걸리고 났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경험을 해서 그 증상을 이제 지금까지 왔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경험했던 거는 가벼운 몸살 증상과 함께 목이 좀 아프고 그 다음에 기침 가래 생기는 거 이게 이제 메인이고 거기에 이제 입맛이 없어져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거나 어떤 음식을 먹어도 짠맛을 거의 도미넌트하게 한 90% 정도 느끼고 나머지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짠맛으로만 느껴지니까 입맛이 없어지는 거죠.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환자 볼 때도 환자분들이 많이들 호소하시더라고요. 입맛이 없다. 그리고 실제 코로나를 결리고 나서 회복되시고 나서도 입맛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1, 2주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치료하면서 거의 입맛도 한 8, 90%는 돌아왔어요. 지금은요. 첫날에서 몸살과 함께 목감기가 좀 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수액을 제가 한 3번을 맞았습니다. 수액은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해서 한 번 맞을 때 한 50g까지 맞았습니다. 한 번 수액으로 혈관으로 집어넣는 50g이라는 게 비타민C 용량으로 50g이면은 어마어마한 용량이죠. 여러분들이 경구제를 먹을 때 보통 3g, 6g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제가 혈관으로 50g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3번을 연달아서 맞았어요. 그랬더니 몸살 증상하고 이런 것들은 금방 다 사라지는데 목 아픈 거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기 시작한 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맥스였는데 목요일 금요일까지가 최고로 이제 심할 때고, 토요일 넘어가면서 이제 목 증상도 한 50% 이상 호전이 되고, 주일 지나면서 월요일까지 지금 이제 목 보이스도 좀 많이 돌아왔고요. 목 아픈 것도 지금은 거의 다 이제 80, 90% 이상은 다 회복이 됐어요. 유일하게 남은 거라면 이제 여기 기관지에 가래가 남는 거, 그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디션은 발병하고 한 6일째 되는 동안에 컨디션은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격리 마치면은 내일은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 세팅을 해놓고 정상 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병원에서 컴퓨터를 갖고 와서 원격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공백을 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안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은 출근해 있고 제가 여기서 원격으로 화상으로 환자하고 진료하면서 오다 내리고 수액 치료 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제 정상적인 모든 진료는 22일 목요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코로나 통계를 보면은 거의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지금 감염되어 있는 걸로 지금 통계상 나오거든요. 뭐 통계 안 잡히는 사람하고 합치면은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가 넘어가고 백신의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느 정도에는 허드 이뮤니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 시점을 넘어서서는 이제는 이제 대유행은 이제 거의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산발적인 엔데믹한 어떤 발병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이상 이렇게 격리하는 문제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시면은 다 회복되실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약 없이 어떤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 격리하는 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한 면은 좀 있습니다. 네, 비타민C를 고용량을 맞다 보니까 경구제로는 저는 많이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수액 맞고 경구제를 먹으니까 바로바로 살살하더라고요. 수액이 거의 50g이 들어가니까 경구제로 먹는 거로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양이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흡수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구제로 먹은 건 다 빠져나가니까 설사할 수밖에 없어서 경구제는 저는 중단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이 수액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설사하기 전까지의 용량만큼을 늘려서 뭐 1시간 단위로 비타민C를 계속 투여를 해서 설사하기 전 단계까지 쭉 경구제로 올리는 걸 추천할 것 같고요. 경구제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알씩 드셨다면은 하루에 5알씩 해가지고 충분한 맥스 용량까지 늘려서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루틴하게 드시는 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증상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침가래가 있을 때는 그거에 맞는 진해거담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를 섞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증상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면은 제가 예전에 신종플루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신종플루가 2009년도에 유행했었네요. 2009년이면 벌써 13년 전이잖아요. 13년 전에 한번 신종플루에 제가 걸린 후에 한 3일 정도 되게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때도 수액 맞고 수액 2번인가 3번 맞고 다 끝났죠.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감기한 적이 없는데 13년 만에 요번에 이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유행할 때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저는 건강한 면역을 갖고서 걸린 후에 또 그거에 대한 건강한 면역을 획득을 해서 향후에 서브타입이 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는 더 중요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인사고요. 안 걸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걸리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들한테도 저는 너무 안 걸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걸리면은 그에 합당한 부작용이 없는 건강한 치료를 받으셔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도록 노력하도록 권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제 근황은 그렇고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정해준 뭐 법도 악법도 법이니까 제가 지켜야지. 제가 그 법이 틀렸다고 제 맘대로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사회에 살면서 저도 격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지금 일주일째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걸리더라도 좀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동안 많이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